아빠한테도 산타 할아버지 왔었어? 신라의 질문에 오싹했다. 가끔 까만 머리카락에 눈빛이 똘망똘망한 딸들이 작은 마녀처럼 보일 때가 있었다. 여자들이 힘과 욕구와 사회적 권력을 가진 남자들을 겁내는 건 그럴만하지만 사실 눈치와 직관이 발달한 여자들이 훨씬 깊이 있고 두려운 존재였다. 여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측하고 밤에 꿈을 꾸고 속마음을 읽었다. 펄롱은 결혼해서 같이 살던 중 아일린이 무섭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아일린의 기계와 시퍼런 직감을 부러워한 적도 있었다. 아빠? 신라가 물었다. 산타 할아버지 왔지, 당연히. 펄롱이 말했다. 한 번은 농장이 그려진 지그소 퍼즐을 받았어. 지그소 퍼즐? 그것뿐이었어? 펄롱은 침을 꿀떡 삼켰다. 편지 얼른 마무리하렴, 아가. 응? 그날 밤 아이들은 무슨 선물을 달라고 할지, 어떤 것은 공동으로 쓸 수 있을지를 두고 살짝 티격태격했다. 아일린이 어떤 것은 적당하고 어떤 것은 과한지 조언했고 펄롱은 맞춤법을 알려주었다. 이제 눈치를 챌 만한 나이가 된 그레이스가 주소가 짧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산타클로스 북극. 이렇게만 쓰면 된다고? 북극 사람들은 산타가 어디 사는지 다 알거든. 캐슬린이 대답했다. 펄롱이 캐슬린에게 눈을 찡긋했다. 늦지 않게 도착할지 어떻게 알아? 로레타는 12월 마지막 장에 걸려있는 정육점 달력을 쳐다봤다. 달의 위상에 표시된 달력이 외풍에 살짝 들떴다. 아빠가 내일 아침 일찍 붙일 거야. 아일린이 말했다. 산타 앞으로 된 편지는 전부 속달로 가거든. 아일린은 셔츠와 블라우스 다림질을 마치고 이제 베갯잇을 다리기 시작했다. 아일린은 언제나 힘든 일부터 먼저 처리했다. 뉴스 보게 텔레비전 좀 켜봐. 아일린이 말했다. 호기가 슬금슬금 다시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드디어 다들 편지를 봉투에 넣고 풀칠이 되어 있는 자리를 혀로 핥아 봉하고 우체국에 가져가 붙일 수 있도록 벽난로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펄롱은 선반 위에 있는 아일린의 가족 사진 액자를 보았다. 아일린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비롯한 몇몇 식구들 사진, 그리고 아일린이 수집하길 좋아하는 작은 장신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펄롱에게는 조금 싸구려로 보였는데 더 고급스럽고 단순해 보이는 물건이 있는 집에서 자란 탓이었다. 그 집 물건들이 펄롱의 것은 아니었지만 전혀 상관없었다. 미시즈 윌슨이 그 물건들을 쓰라고 기꺼이 내주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이 학교 가는 날이었는데도 그날 밤에는 아이들이 꽤 늦게까지 깨어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신라는 리베나 농축액을 섞어 주스를 한 주전자 만들었고 펄롱은 레이번 스토브 앞에 자리 잡고서 소다빵 조각을 긴 포크에 꽂아 구웠다. 굽고 나면 아이들이 버터를 바르고 마마이트나 레몬커드를 얹었다. 펄롱은 자기 빵을 까맣게 태워버리고는 잘 지켜보지 않게 불에 너무 가까이 된 자기 탓이라며 그냥 먹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목구멍에서 울컥 치밀었다. 마치 이런 밤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일요일 밤에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란한 걸까? 펄롱은 어느새 또 미시즈 윌슨 집에서 지내던 때를 생각하고 있었다. 펄롱은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아서 색전구와 음악 등등 때문에 어쩐지 감상적인 기분이 되어서 또 조앤이 합창단에서 노래할 때 합창단의 일원으로 완전히 어우러진 듯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던 탓에 또
레몬 냄새가 그 정든 옛 부엌에서 크리스마스 무렵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일 거라고 결론을 내렸다. 어머니는 레몬 조각이 남으면 파란 주전자 중 하나에 넣고 설탕을 뿌려 밤새 재워 부연 색깔의 레모네이드를 만들곤 했다. 곧 펄롱은 정신을 다 잡고 한 번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정리했다. 각자에게 나날과 기회가 주어지고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라고, 게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간 일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게 비록 기분이 심란해지기는 해도 다행이 아닌가 싶었다. 날마다 되풀이되는 일과를 머릿속으로 돌려보고 실제로 닥칠지 아닐지 모르는 문제를 고민하는 이보다는. 고개를 들어보니 시간이 11시가 다 되어 있었다. 아일린도 펄롱이 시계를 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잘 시간이 한참 지났다. 아일린이 다리미를 내려놓자 치익 하는 증기 소리가 났다. 올라가서 양치해. 이제 아침 될 때까지 찍 소리도 내지 말고. 펄롱은 일어나서 전기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보온 물주머니에 넣을 물을 끓였다. 물이 끓자 2개를 먼저 채우고 고무 주머니를 살짝 눌러 공기를 뺀 다음 마개를 단단히 잠갔다. 다시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펄롱은 네드가 오래전 크리스마스에 선물해 주었던 보온 물주머니를 생각했다. 그 선물을 받고 실망하긴 했으나 그것 덕분에 밤마다 그 뒤로도 오랫동안 따스함을 느꼈다. 다음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펄롱은 크리스마스 캐럴을 끝까지 읽었다. 미시즈 윌슨은 펄롱에게 큰 사전을 이용해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라며 누구나 어휘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펄롱은 그 단어는 사전에서 찾을 수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어휘가 아니라 어휘였다. 이듬해 펄롱이 맞춤법 대회에서 1등을 하고 부상으로 밀어서 여는 뚜껑을 자로도 쓸 수 있는 나무 필통을 받았는데 미시즈 윌슨은 마치 자기 자식인 양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해 주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렴. 미시즈 윌슨이 말했다. 그날 종일 그 뒤로도 얼마간 펄롱은 키가 한 뼘은 자란 기분으로 자기가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소중한 존재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돌아다녔다.